나만은 괜찮겠지. 이 말은 은퇴를 앞둔 50대들이 흔히 갖는 생각입니다. 직장 생활 내내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 집 한 채, 그리고 퇴직금이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계획하지 못했던 지출, 그리고 과소평가했던 은퇴 후의 긴 세월이 우리를 덮칩니다. 은퇴 후 넉넉할 것 같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 그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충분할 것 같았던 재산이 은퇴 후 몰락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준비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은퇴 후 몰락의 현실과 원인.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다 키웠고 대출도 끝났으니 이젠 쓸 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과도한 낙관주의는 은퇴 후 준비의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투자 실패, 과도한 소비,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은퇴 후의 현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의료비로 무너진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55세에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집을 팔아 지방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겠다라며 안심했죠. 하지만 60세에 심장 수술을 받으며 1억 원이 넘는 의료비가 들었고 이후에도 재활치료와 약값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이에요. 김 씨의 사례는 건강을 과소평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으로 휘청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자녀 둘을 해외 유학까지 보내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본인 은퇴 후에도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그 결과 은퇴 5년 만에 퇴직금과 저축의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죠. 박 씨의 경우 자녀 지원이 어떻게 본인의 노후를 위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잘못된 투자로 전 재산을 잃은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은퇴 직후 주변 친구들의 추천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돈을 맡겼습니다. 초반에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 더 큰 금액을 투자했지만 결국 원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남은 건 작은 연금뿐입니다. 최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잘못된 투자 판단이 어떻게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 몰락을 막는 3가지 준비 방법.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지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동 지출도 발생합니다. 의료비,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월 단위로 세부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보다는 예금, 연금 또는 꾸준한 임대 수익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은퇴 후 재정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녀와의 재정적 거리 두기.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말고 재정적 독립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되 본인의 노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안정적입니다.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현실에서 무너지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과도한 낙관을 버리고 철저히 준비된 노후를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 그래야만 은퇴 후 몰락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몰락을 피하는 전문가 칼럼. 당신의 준비는 충분한가?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만 안정적이라는 말, 어쩌면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막상 은퇴 후 몰락의 사례들을 보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은퇴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과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몰락을 부르는 착각들.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바로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내 집이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집은 유지비와 세금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고정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 한 채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착각은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돈 쓸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자금, 손주 돌봄 지원,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제 돈이 덜 들겠지라는 생각은 은퇴 후 몰락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면 몇 년은 거뜬하다는 과도한 낙관입니다. 퇴직금은 금세 소진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은퇴 후 현실적인 재정 관리의 핵심.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모아둔 돈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1. 고정 수익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연금, 임대소득 혹은 소규모의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은 당신의 삶의 질을 지키는 기둥이 됩니다. 이 지출을 통제하라. 모아둔 재산이 얼마나 많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그 돈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특히 허영심에서 비롯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친구도 새 차를 샀으니 나도라는 식의 비교 소비는 노후 재정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3. 비상 자금을 확보하라. 의료비, 긴급 수리비 등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을 대비해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재정적인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3.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성공 사례. 사례 1. 임대소득으로 안정된 노후를 만든 60대 남성. 어 씨는 은퇴 전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의 임대료가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니 은퇴 후에도 생계를 꾸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사례 2. 소비를 줄이고 자유를 얻은 50대 여성. B 씨는 은퇴 후 큰 집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주택 유지비와 관리비가 줄면서 생활비가 크게 절감되었고 남는 돈으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법을 배우니 돈이 없어도 삶이 풍족해졌어요. 라는 그녀의 말처럼 소박한 삶이 노후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새로운 기술로 은퇴 후 직업을 얻은 58세 여성. C씨는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해 자신의 취미인 요리를 공유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했고 이는 은퇴 후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느라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어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삶을 사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4. 은퇴 후 삶의 우선순위 재정비. 1. 경제적 안정은 필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이 가진 자산과 앞으로 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가계부 작성만으로도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이야말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는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3. 건강 관리에 집중하라.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은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오늘의 선택이 노후를 결정한다. 은퇴 후 몰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작은 수익원을 만들고 소비를 줄이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재정 관리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만 몰락한 노후라는 단어가 당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여유로운 시간이죠. 특히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근면하게 살아온 우리 전직 경찰 김모 씨 가명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퇴직 후 받은 5억 원의 퇴직금을 S&P 500에 올인하며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현실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 꿈과 현실 사이. 김모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짚어봐야 해요.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을 투자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은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 수단으로 고려하죠. 그러나 김모 씨처럼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올인하는 선택은 때로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김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 김모 씨는 60세의 나이에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며 S&P 500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그는 경제 불안정 속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러나 예측과 달리 글로벌 경제의 여러 변수와 미국 내외의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투자금의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쳤고 심지어 단기적인 손실을 경험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3. 사례 1. 전직 경찰 김모 씨의 후회. 김모 씨는 퇴직 전부터 평생을 바쳐 일해온 만큼 노후에는 반드시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P 500에 올인한 결과 시장의 급락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원금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준비한 건 은퇴 후의 안정이었는데 오히려 불안감만 커졌다라는 그의 후회는 단일 투자 상품의 모든 것을 맡기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4. 사례 2. 55세 퇴직 교사에 대한. 반면 55세에 은퇴한 한 중학교 교사 박모 씨가 겪는 김모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박모 씨는 퇴직금을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S&P 500은 물론 부동산, 채권, 그리고 소규모 창업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켰죠. 그 결과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자산에서 보완이 가능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단기적인 큰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박모 씨는 후회 없이 자신의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5. 사례 3. 62세 은퇴자의 경험담. 또 다른 사례로 62세에 은퇴한 세무공무원 이모 씨가 겪는 퇴직금을 S&P 500과 해외 주식 그리고 일부 원자재 투자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시장이 급등하면서 기분 좋은 수익을 맛보았지만 갑작스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해외 주식과 원자재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S&P 500의 안정적인 면모와 국내 채권 투자 덕분에
전체적인 손실은 제한적이었지만 완전히 안심하고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던 내 예측이 틀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이 모 씨의 경험은 아무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외부 변수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한 가지 투자 상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그야말로 마지막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자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시장 변동성의 예측 불가능성. 아무리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도 경제의 흐름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모 씨처럼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각자의 재정 상황과 위험 선호도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모 씨와 같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거나 이 모 씨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7.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안정, 건강,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김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투자 결정에 앞서 충분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몰빵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만 매료되지 말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무 상담가, 투자 전문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입니다. 8. 결론. 김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어야 합니다. 리스크 분산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위험을 경계하자. 철저한 사전 계획, 경제 상황과 자신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자. 전문가와의 상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자.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김모 씨와 같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모두 갖춘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분산 투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해요. 9. 은퇴 후 삶, 준비와 실행의 균형.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김모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투자 방식이 본인의 전체 인생 계획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불안감과 후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돈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9-1.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준비.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심리적 준비. 은퇴를 맞이하는 시점에 정신적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일해온 사회생활을 마치고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거나 동료 퇴직자와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안정 투자 전략의 핵심은 위험 분산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안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각종 금융상품,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고려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 마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9-2. 건강과 생활의 균형. 은퇴 후의 삶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은퇴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치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활동,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0.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전략과 준비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전략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0-1.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전직 경찰 김모 씨의 사례는 단일 투자에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주식과 채권의 혼합 투자.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률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조합합니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과 함께 국내 시장에도 투자하여 한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금 마련. 전체 자산의 일부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어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비합니다. 10-2. 재무 상담과 전문가의 조언. 모든 투자 결정은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재무 상담가와 만나 현재 자산 상태와 미래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 다양한 투자 전략과 금융 상품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0-3. 평생 학습과 자기개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자기개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와 학습. 평생 학습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리, 그림, 악기 연주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 은퇴 후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 후회 없는 은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퇴직금 5억 원을 한 곳에 몰빵한 김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 단기적인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무 상담가와의 상담,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들이 모여 결국 후회 없는 은퇴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배워나가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단순히 금전적인 자유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0년 넘게 납입한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노후는 얼마나 풍요로울까? 30년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온 최고참 20만 명은 더욱 기대가 클 텐데요. 그들의 노후는 과연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국민연금 그 이상의 가치.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연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연금액이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실질 가치를 유지합니다. 30년 이상 납입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꾸준한 납입은 개인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최고참 20만 명, 그들의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약 157만 원입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 62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국민연금. 사례 1. 30년 가입 평균 소득자 김씨. 김씨는 30년 동안 평균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50만 원입니다. 김씨는 국민연금 덕분에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노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사례 2. 40년 가입 고소득자 박씨. 박씨는 40년 동안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250만 원입니다. 박씨는 국민연금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더니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골프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사례 3. 35년 가입 저소득자 이씨. 이씨는 35년 동안 저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이씨는 국민연금 덕분에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노후 빈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이가 많지 않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35년 동안 냈더니 이렇게 든든하네.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네. 국민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합니다. 제도 개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0년 이상 납입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후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입해온 최고참 20만 명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 냈다는 자부심,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넘게 납입한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노후는 얼마나 풍요로울까? 마이너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30년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과학적 이론과 경제학적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관점 사회보험과 연대의 원리.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사회보험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험을 분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위험 분산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를 몸소 실천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꾸준한 납부는 개인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 미래 소비를 위한 현재 저축. 국민연금은 경제학적으로 미래 소비를 위한 현재 저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 평탄화, 소득이 높은 시기에 저축하여 소득이 낮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최고참들은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최고참 20만 명, 그들의 연금은 마이너스 통계적 분석.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약 163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 약 70만 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 가입 기간, 가입 당시의 제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꾸준히 납입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국민연금 마이너스 실질적인 노후 설계. 사례 1. 30년 가입 평균 소득자 김씨. 김씨는 30년 동안 평균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50만 원입니다. 김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결합하여 노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개인연금도 조금씩 부어놨으니 노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사례 2. 40년 가입 고소득자 박씨. 박씨는 40년 동안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250만 원입니다. 박씨는 국민연금과 함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더니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골프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사례 3. 35년 가입 저소득자 이씨. 이씨는 35년 동안 저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이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노후 빈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이가 많지 않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35년 동안 냈더니 이렇게 든든하네.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네. 국민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이너스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 국민연금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입니다. 제도 개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30년 이상 납입한 최고참들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후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추천 도서. 국민연금 핵심 길라잡이,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노후 파산, 고득성 노후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돈 없이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제안합니다. 30년 납입,
평균 소득자 김 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 든든한 버팀목이 될까?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노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것 같아. 젊을 때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30년 일하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납입한 국민연금, 과연 김 씨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으로 어떤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김 씨의 예상 연금액 150만 원 충분할까? 김 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 약 163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김 씨의 노후 생활에 충분할지는 개인적인 상황과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 통계청의 2022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20만 원입니다. 김 씨의 예상 연금액은 이를 상회하므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및 문화생활 하지만 여행, 취미활동, 외식 등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김 씨의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김 씨의 연금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김 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노후 소득 확보 필요. 김 씨가 국민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노후 소득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활용 젊은 시절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활용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김 씨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맞춤형 전략 수립. 김 씨의 경우 다음과 같은 노후 준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추가 납입,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30년 납입 시작일 뿐입니다. 김 씨처럼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것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후 준비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후 설계,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사나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정보 탐색, 국민연금 제도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탐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입해온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김 씨처럼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금 등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건강관리와 평생교육에도 힘써야 합니다. 30년 납입 이제 시작입니다. 든든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세요. 40년 납입, 고소득자 박 씨의 노후 국민연금, 황금빛 노후를 보장할까?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더니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지. 골프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 박 씨의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소득을 유지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박 씨, 그는 과연 국민연금으로 황금빛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의 시각으로 박 씨의 노후 설계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박 씨의 예상 연금액 250만 원, 여유로운 노후의 기반? 박 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연금액 약 70만 원의 3.5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며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63만 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 박 씨의 예상 연금액은 65세 이상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약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물론 여가 및 문화생활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 및 예상치 못한 지출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박 씨의 연금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박 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을 넘어 다각적인 자산 관리 필요. 박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진정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언 및 상속 계획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유언 및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박 씨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 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도 중요합니다. 평생 교육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 참여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겨야 합니다. 4. 기자의 시각 40년 납입 축하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고소득을 유지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박 씨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의 노력은 개인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완벽한 노후 보장 아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박 씨처럼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 중요, 경제적 풍요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복잡한 금융상품, 세금 문제, 상속 계획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하며
박 씨의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 설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자산 관리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40년 납입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국민연금을 넘어 당신만의 황금빛 노후를 설계하세요. 35년 납입 저소득자 이 씨의 노후 국민연금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을까? 벌이가 많지 않아서 국민연금 내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35년 동안 냈더니 이렇게 든든하네.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네. 이 씨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과 희망이 묻어납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이 씨. 과연 국민연금은 그의 노후에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1. 이 씨의 예상 연금액 100만원, 노후 빈곤 탈출의 열쇠? 이 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10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연금액 약 70만원보다는 높지만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63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유지 2023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16만원입니다. 이 씨의 예상 연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연금 약 32만원을 함께 수령한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층 추락 위험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 씨는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거 불안 특히 주거비 부담은 이 씨의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가주택이 없는 경우 월세 부담은 그의 생활을 더욱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이 씨의 노후 설계 국민연금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이 씨처럼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함께 개인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이 씨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이 씨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약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 씨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 노후 빈곤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이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거 지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4. 기자의 시각 35년 납입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이 씨의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그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 씨와 같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빈곤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희망의 끈 국민연금은 이 씨에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연대의 중요성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마무리하며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35년 동안 묵묵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이 씨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분명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35년 납입,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을 넘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이 씨의 노후를 지켜줍시다. 52세 굴지의 대기업 퇴직 임원, 퇴직금 10억 받고도 한 달 생활비 막막한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큰 회사, 소위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의 사례를 말이죠. 아니,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았는데 왜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를 향해 가고 있고 한때는 안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이야기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은 52세의 은퇴를 맞이한 어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기업의 임원까지 올라가면서 연봉도 억대 이상이었고 퇴직금도 무려 10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여유로운 은퇴 생활 하겠네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달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쥐었지만 병원비나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점점 늘어났고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만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들어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 현금 흐름이 뚝 끊기다 보니 저축해둔 돈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야 계획이 없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계획이 부족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겹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으니 조금 손해를 보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커도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큰돈처럼 보이는 퇴직금도 막상 매월 생활비와 여러 가지 지출을 감당하다 보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안정이라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볍게 들으면서도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52세 어씨 나는 임원이었는데 어떻게 내 통장 잔고가 이렇게 줄어든 거지? 먼저 앞서 말씀드린 52세 어씨 사례입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했어요. 성실하고 능력도 좋아서 임원까지 올라갔고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았고 또 본인도 나름대로 재테크를 한다고 부동산과 주식을 병행해서 굴리고 있었답니다. 퇴직 전에는 이제 퇴직금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투자금만 잘 굴리면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 교육비였어요. 아직 대학생인 자녀가 있었는데 학비뿐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여러 활동 지원비 그리고 유학까지 고려하다 보니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회사 다닐 때야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며 부담 없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월급이 없으니까 이게 꽤나 부담이 된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 요양비 문제도 생겼습니다. 어씨의 부모님은 연로하시다 보니 병원이나 요양시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일이 잦았고 이번에는 크게 아프셔서 긴 기간 간병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어요. 이런 긴급한 지출이 들어오면 한 달만 해도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몇 번만 반복돼도 생각보다 빨리 예비 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하나,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임원급 월급에 맞춰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사치스러운 소비를 계속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은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가령 한 달에 20만 300만 원 정도 쓰던 주거 관리비나 레저 비용, 골프 모임 같은 게 은퇴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씨는 퇴직 후 3년도 채 안 돼서 퇴직금과 투자 수익 상당 부분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10억 가까운 큰 돈이었는데? 라고 놀랄만도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현실에선 아주 흔하다고 하네요. 이 50세 B씨 중소기업 사장님, 은퇴 후 알바 찾는 현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볼게요. B씨는 5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은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업에 타격이 심하게 왔고 결국 회사 문을 닫고 정리한 경우예요. 이분은 회사 운영 경험도 풍부하고 인맥도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디선가 내 경력을 살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문을 닫고 난 뒤의 현실이었습니다. 50세라는 나이 자체가 취업시장에선 꽤 높은 장벽으로 작용했고 그동안 회사 운영만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처럼 몇 억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 한 채와 적금, 그리고 사업 정리 후 남은 약간의 자금이 전부였는데 회사 운영의 뒷수습으로 부채까지 떠안게 되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된 거죠. 어떻게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했지만 정규직은커녕 계약직 일자리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력서를 내도 나이가 너무 많다, 자격이 안 맞는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니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매달 주거비, 생활비와 함께 자녀가 아직 있는 경우 학비나 결혼자금 지원 문제도 남아서 더욱 힘들어지죠. 여기서 B씨가 뼈저리게 느낀 건 은퇴 나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명확한 퇴직 절차가 있는 대기업 임원도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50대가 되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은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더라는 거죠. 55세 실시 공무원 퇴직 후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연금과 가족 부양 문제. 세 번째 사례는 공무원 퇴직 이야기입니다. C씨는 55세에 공무원 정년을 앞당겨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연금이 나오니 노후가 든든하지 않겠냐고들 하지만 생각보다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금마저도 60세가 되어야 수령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C씨의 경우 이미 자녀들이 취업 준비 중이었고 배우자도 맞벌이를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쉬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만 5년 가까운 기간을 버텨야 했죠. 그런데 이때 병원비가 한번 크게 들어가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지원에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금방 적자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더 문제는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몸이 아프거나 혹은 자녀 결혼 비용 같은 큰 지출이 잇따르면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기업이라면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고 공무원 출신이라도 경력을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쉽게 하긴 하지만 이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참으며 지출을 줄이며 연금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혹은 연금이 나오고 나서도 생활비가 빠듯해 곤란을 겪는 상황이 생기죠. 은퇴 이후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현실이 그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초중반 혹은 그 이전이라도 갑작스러운 은퇴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60세 가까이 돼서야 노후 걱정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부터 갑작스럽게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회사 구조 조정이든 건강 문제든 사업 실패든 이유는 다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돈을 많이 모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단순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돈 문제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현금 흐름, 그리고 가족 구성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개개인이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퇴직금은 큰 돈이 아니라 마지막 월급 통장 잔고라고 생각하자. 마이너스 퇴직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월급처럼 매달 유입되는 돈이 아닌 이상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수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해보자. 마이너스 평소 월 300만 원을 쓰던 분이 은퇴 후에도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명확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 부양 문제는 가정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마이너스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 부모님 부양 비용이 선택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미리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다시 일할 기회가 과연 있을까? 마이너스 막연히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이야,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고용시장의 상황과 나이를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연금이나 보험, 자산관리 등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투자도 좋지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월지급식 자산을 마련하는 게 낫습니다. 마이너스 연금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다각도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언제부터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마치며 은퇴가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은퇴란 것이 꼭 60세 이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50대 초반 또는 40대 후반에도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도 막상 은퇴 후에 재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잘 풀리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 나는 돈도 꽤 모았고 경력도 많아. 걱정 없어. 라고 마음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인 은퇴, 막연히 퇴직금으로 버티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빨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현황과 매월 고정 지출을 계산해보고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어떻게 들어올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요.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가족 전체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은퇴가 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갑작스러운 생활고와 심리적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만큼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즐겁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10억이라는 큰 퇴직금도 한 달 생활비마저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 길을 함께 고민하고 또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두려운 거예요. 준비만 잘 돼 있다면 비록 월급은 끊겼어도 여유 있고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